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거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일 동안 엄청나게 회복을 시켜줬죠.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소외됐던 반도체까지도 엄청나게 뜨거운 시세를 줬죠. 거의 지금 음식료 빼고는 모든 업종이 다 폭발적인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 3일 동안. 아마 많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도 상당한 회복을 해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가입자 게시판에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약간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비중을 늘리고 싶어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중을 조금 늘리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 늘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소에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기존에도 비중이 컸지만 좀 더 늘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폭락기에 처음엔 안 빠지다가 나중에 뭐 장중 7, 8%씩 빠지길래 그냥 아주 좋은 마음으로 조금 더 담았습니다. 다들 각자 뭐 하실 거 하면서 시간 보내면 어느 정도 반등이 찾아왔던 시장이죠. 이게 투자를 좀 해보면 제가 예전에도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제 영상들 보면은 그 2018년, 19년이라든지 2020년 3월이라든지 제가 2019년 초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하락장에 대한 그 영상들은 그때 남아 있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거의 이 투자는 이 태도랑 근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기에도 굉장히 빠른 회전과 모멘텀을 찾아갖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식의 회전이라든지 그런 식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면서 이제 근성과 태도로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투자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보내거나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종목 선정도 좋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좋고 눈도 좋고 픽도 좋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마무리를 수익으로 끝맺지 못하는 거는 이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하락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하겠죠. 근데 결국 이 시간도 비비면서 견뎌야지 어, 수익으로 투자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투자 철학과 거기서 비롯된 태도랑 근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 산업, 기업 이거 얘기 다 중요해요. 거기에 따른 리포트 뭐 이런 거 읽기 정말 중요하죠. 저도 가입자 게시판이나 가입자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산업 이야기, 뭐 제가 보는 리포트 이야기, 기사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머무는 인베스터로서 이 시장 참여를 선택했다면 이 종목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기술적이라 그래갖고 그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족돼야 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수익으로 돌릴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데 이 시간을 결국 보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되게 돼요. 이게 대부분은 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공포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포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초반 하락은 견디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반등할 때도 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점을 계속해서 깨면서 내려가면 이제 끝났다. 뭐 여기 끝나면 반등 자리 그 지지선이 2700이라느니 지지선이 2500이라는 이런 얘기 막 기사에 나오고 되게 공포심이 생기죠. 그래서 많이들 이쪽 후반 하락에 갈수록 떨어져 나가는데 제가 항상 시장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여자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위기를 느끼거든요. 이게 사실 새로운 하락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하락이에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 2020년에도 하락이 잠깐 있었고요. 크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그 전에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던 하락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되게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이런 상승할 때도 하락이 있었어요. 참여자들이 새롭게 느끼는 그 위기들의 모습은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하락 이유를 붙여대면서 시장을 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은 새롭지만 그런 이슈들로 인한 그 시장의 등락은 거의 항상 이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하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반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 있잖아요. 소음에 노출되면 처음엔 견디다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고 내가 팔고 나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급한 마음에 다시 사고 다시 진폭을 겪으면서 그런 식으로 계좌를 녹이는 그런 행동 양식과 패턴은 거의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견뎌야 나중에는 결국 수익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 뭐 K주식, 조선시장 노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런 아주 큰 진폭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워낙 잘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이 노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자. 미국이 답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장 저도 그래요. 저 또한 진짜 한국 주식시장이 거지 같고 쏠림과 이런 것도 심하고 소액주주에게 워낙 불리한 제도 때문에 국장을 떠나고 싶지만 실상은 이런 거지 같음 있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언더밸류 그리고 오버밸류가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진폭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기회가 창출이 돼요. 제일 최상의 경우는 이 주식이 확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저는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시장의 오해를 받아갖고 언더밸류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급락을 해서. 그러면은 아주 성장과 언더밸류 조합은 거의 최상의 조합이죠. 이런 그 국장의 거지 같은 언더밸류, 오버밸류를 반복하는 습성 때문에 국장에서 이런 기회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거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 언더밸류 나는 조합은 효율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의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투자자들이 입으로는 국장을 굉장히 욕하면서도 이 기회를 극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국장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런 극심하게 변동하는 시장에서는 한번 뚫어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을 다음 하락기에도 똑같이 견딜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사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공포심을 느껴요. 걱정이 돼요. 사람은 다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그때는 제 경험상 IR 통화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내 주식이 내가 선택한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시장이 빠진다고 내 회사가 같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질 뿐이지. 근데 여기 시장에 멀티플이라는 게 녹아 있고 그 멀티플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경로성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회사의 성장성이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르다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 시장에서 하락을 굉장히 크게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고른 회사가 결국 돈을 현재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고 계속 확장할 것이라는 확인이 여기서 되거든요. 시장에 머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막 하락할 때는 이런 얘기들 나와요. 내년에 얼마가 최대치라고 해갖고 투자자들이 축포를 쐈는데 갑자기 그런 걸 하향 조정하고 뭐 반도체 업종은 현재 다운 사이클에서 반등을 이루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뭐 업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하락이 예상된다. 솔직히 말해서 뭐 피크아웃 돼갖고 다 팔으란 얘기죠. 비중 축소 제시, 골드만삭스. 이런 게 상승기에는 안 나오고 하락기에 나와서 다 걱정을 막 이렇게 자극시키는데 결국 이런 걱정, 소음들을 뚫어내는 거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인내는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결국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기업에 대한 내 생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IR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했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을 늘린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의류 회사예요, 의류 회사. 비중을 늘린 회사도 있고 새로 매입한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 떨어졌을 때 휴일에 백화점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이 하락기에 백화점을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휴일에. 제가 옷 살라고 간 건 아니었고 쇼핑몰을 다니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그 회사의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를 계속 확인을 했어요.
물론 뭐 백화점 매장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IR 통화도 중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성장 경로가 너네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거를 확인을 했고, 결국 내 생각이랑 내 선택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런 하락기에 비중을 늘리고 리밸런싱 하면서 좀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IR 통화나 이런 관련한 경험은 나중에 가입자 게시판에 따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결론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인내. 항상 같은 얘기죠. 근데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이런 조정장을 어떤 주식 종목으로 풀어내고 어떤 모멘텀으로 풀어내고 그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론의 차이에 있고 모멘텀이라고 해서 항상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모멘텀 플레이어들이라고 항상 다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돈을 녹인 사람이 더 많죠. 등락이 워낙 심했으니까 일별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인베스터의 모습으로서 투자를 결정을 했다면 결국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뚫어낸 경험이 필요하고 뚫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투자를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되려면 결국 내가 선택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인은 현장 조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IR 통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IR 통화가 이렇게 하락기에 내 확신과 확인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나중에 가입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주말에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시장이 3일 동안 뜨겁게 올라줬죠. 많이들 복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음 주에도 좋은 리포트들 있으면 공유 드리고 뭐 그러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